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할 게 뭔가 하면은 문제 풀이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 풀이는 이제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과거에 이제 우리 이 감정평가사가 27회부터 이제 개론 과목, 원론 과목이 포함되었다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27회부터 35회까지 시험 나왔던 문제를 전부 다 이 책속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돼 있는 예상 문제집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꼭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저들은늘 기출 문제만큼은 정확히 분석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이 앞에 이제 이론했을 때 강조했지만 문제에 대한 트렌드가 약간 바뀌어서 특히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34회, 35회부터 약간 문제 트렌드가 좀 바뀌었거든요. 물론 조금 더 본다면 33회, 34, 35는 꼭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원론 과목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지문이 계속 반복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항상 위주로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본다면 예상 문제를 통해서 지문 자체에서 어떤 게 키워드인지 좀 구분해서 가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이 원론 과목은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도 항상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 그런 키워드를 보시고 나머지 있죠. 어떤 부연 설명된 건 아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좀 조심해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우리 수업을 진행할 건데 하여간 이 기출 문제는 최대한 다 풀어줄 거라고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내용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제 이 원론 과목은 제가 크게 이제 이 책을 딱 크게 이 세 개 편을 만들었습니다. 강론 파트하고 그다음에 총론 파트하고 그다음에 강론,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현재 총론은 매년마다 거의 한 3개 또는 4개, 보통 4개 정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죠? 물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결국은 2장에 있는 부동산 개념과 분류, 또 3장에 뭐 있습니까? 부동산 특성과 속성이 있는데 재밌는 건요. 좀 이따 하겠지만 속성은 딱 2번 정도 시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거의 공부하신다면 부동산 개념, 부동산 분류,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부동산 특성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강론은 보니까 내용이 꽤 많다고 그죠? 물론 이 전체가 거의 매년마다 보니까 한 28개, 29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죠? 물론 좀 특이한 경우는 25개 정도 나왔었는데 요 말은 무슨 말이냐? 25개 나왔단 말은 결국은 비중이 감정평가에서 비중이 상당히 많은 비중이 시험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게 뭡니까? 그죠? 부동산 정책론이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부동산 투자론, 그 다음에 금융론, 이런 게 비중이 꽤 높다, 그죠? 물론 나머지 있는 부동산 서비스업도 전체를 합치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요 정책, 그 다음에 투자, 금융론 요건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건 요 개발론, 이 부동산 이용론은 거의 시험 안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론은 공부할 게 별로 안 되지만 얘가 비중이 상당히 큰 비중을 갖고 있다죠. 그래서 개발론은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재밌는 건 어떤 게 재밌는가 하면 원래 앞에 있는 1장에 있는 부동산 경제란 건 우리 실제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뭐 있습니까? 그죠? 경제학이라는 이 과목이 독립되어 있는 과목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이런 게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말은 이제 최근에 보니까 문제를 찾고 있죠. 여러 곳에 자꾸 이제 이 시험을 낸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권리 분석이란지 그다음에 중개란 게 꾸준히 시험 나오고 있죠. 물론 이와 같이 관리란지 권리 분석 그다음에 중개 또 뭐 있습니까? 마케팅이 이게 뭐 서로 이제 좀 다르게 나오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건 중개란 게 거의 매년 시험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 감정평가 사와 그다음 중개업에 대한 범위가 약간 이제 뭐 구분이 애매모호하겠지만
그래서 이 중개업에 대한 범위를 좀 알고 있어야만 감정평가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보통 7개 정도랑 일반적인데 특이하게 뭐 있습니까? 32회란지, 그 다음에 35회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이 나왔다죠.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뭐냐? 감정평가 3방식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는 우리 이 파트는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2차를 공부하는 사람한테 상당히 유리한 어떤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2차 시험에서 감정평가 이론과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가 있죠. 그러한 내용이 자꾸 여기서 시험에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차를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감정평가에서 3방식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쉽게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 나오면 좀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보시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원론 과목은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무조건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자꾸 연습이 되시면 나중에 실제 시험장 가서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다시 한번 분석하지만 1편에 있는 부동산 총론은 크게 이제 3개 장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서술, 부동산 개념과 분류, 부동산 특성과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보니까 부동산 개념과 분류, 부동산 속성과 특성이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자, 우리 1장에 있는 부동산 서술은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나왔거든요. 그죠? 31회 때. 거기에 뭐가 났냐 보니까 여기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표준산업 분류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한 번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 1장에 있는 부동산 서술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와 같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중에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 있는 요 3개요. 학문적 성격, 연구 대상, 그 다음에 접근 방식에서 뭐 있습니까? 종합식 접근 방식과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 있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보니까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과 특별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끔 시험 내기는 해요. 자, 물론 이 중에서 이 4개는 거의 나오면 정답을 상당히 많이 잡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학문적 성격이란 건 이런 거죠. 학문적 성격은 자, 원래 우리 부동산하고 이거 아닙니까? 기술, 경제, 법 요거 3개 합친 거죠. 그래서 3개 합쳤다 해서 이걸 다른 말로 종합식 종합과학이죠. 절대 이 말 대신 단편이란 말 쓰지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합쳤다 이건 응용이다죠. 그래 보시고 이 말 대신 순수란 말 쓰지 말한 겁니다. 특히 학문적 성격은 대부분 다 가장 많이 장난칠 때 응용 대신 뭐 있습니까? 순수를 가장 장난을 많이 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사회과학이지 절대는 자연과학을 안 하겠다죠. 그 다음에 경험과학이면서 그 다음에 때에 따라 보니까 이런 걸 장난치기도 합니다. 이 구체적 학문이지 절대 추상적이란 말을 쓰면 틀립니다.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자 다시 할게요. 원래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주어지면 딱 2개를 먼저 생각한다. 첫 번째 주어진 지문과 서로 비교할 대상이 누구 있냐.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건 사회과학이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그와 같이 뭐 있습니까? 비교할 대상을 보시면서 항상 틀린 건 반대에 있는 말이 보통 틀리게 나 있으니까 항상 그 비교할 대상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를 좀 구분하시면 아마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 성격은 딱 2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하는가 하면요. 응용 대신 순수란 말 쓰지 말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여기 옆점 구체적 대신 뭐 있습니까? 추상적이란 말 쓰지 마라.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대상은 뭐 있습니까? 현상과 활동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이때 활동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건 뭐가 포인트인가 하면요.
인간이 개입한 것,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게 활동이다 보니까 반드시는 뭐 있습니까? 인간이 있냐 없냐 가지고 답을 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 방식은 제가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총 6개 방식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 부동산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누구냐? 종합식 접근 방식과 그 다음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이란 말은 무조건 시험 날 때 뭐 하는지 압니까? 법, 경제, 기술 나면 무조건 종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키워드가 뭐냐? 자기, 이윤, 극대화 이런 개념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에 대한 일반 원칙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은 크게 3개 있죠. 효율성, 그 다음에 이 형평성, 합법성요.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부동산학에 대한 일반 원칙 중에 특히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활동의 특별 원칙도 있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일반 원칙이 있는데 이때 여기 있는 우리 주로 뭐가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거면 특별 원칙 중에 뭐 있습니까?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중에 뭐 있습니까? 공통된 말은 활동 시 뭐 있습니까? 능률성과 안정성 공통된 특징이에요. 이때 우리 능률성이란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주어진 땅을 효율적 이용할 목적이죠. 그래서 항상 능률성이 나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체유효이용이란 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전성이란 말 뜻은 뭐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거래 사고 터지지 마라. 즉 사기 당하지 마라. 결국은 그런 걸 가지고 안전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활동에 대한 일반 원칙은 경제성이란 말은 뭐 있습니까? 우리 경제 원칙에 따라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 보시고. 자, 어떤 특별 원칙이 중요한데 이 말 아닙니까? 증거, 각종 증거를 가지고 이 권리 분석을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실제 공부상 내용과 현장 있는 내용이 달라지니까 실제 현장 가서 확인해보라. 이게 단문주의입니다. 자, 이때 아까 했지만 주의해서 능률성이란 건 결국 뭐 있습니까? 체유효용이라든지 거래질서 확립과서로 관련돼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험 안 난, 물론 그리고 과거에 시험 나온 것은 이건 나중에 권리 분석하게 하겠지만 이 권리 분석의 특별원칙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혹시 아직은 시험 안 났지만 능률성에 대한 하위 원칙이 시험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총 6개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 따가지고 이보담 표연발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률은 어떤 신속성과 서로 관련돼 있는 그런 개념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말이지 이전이란 건 인간보다 기계가 좀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기계한테 맡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적이란 건 뭐 있습니까? 인간이 하기 힘든 걸 기계한테 맡긴다 이 말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분담. 일을 갖다 혼자서 이 모든 걸 하지 말고 이래 각각마다 이렇게 자기 어떤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분배해 준다. 이게 분담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건 일관된 표준화되어 있는 서식에 따라 해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각각 있는 개인들마다 이 하는 형태가 다 틀리면요 가장 큰 단점은 나중에 전체를 취합했을 때 이게 정리가 안 될 거죠. 그 다음에 이 연결 항상 보니까 연결 원칙에 따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한다 해서 분발 원칙인데 어쨌든 이 하위 원칙에 대한 제목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제 가보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뭐라 할 건가 하면요 각각의 내용마다 키워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자, 1번 가보겠습니다. 1번은 보니까 핵심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학은 개념 묻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부동산 개념 물으면 이건 거의 틀린 답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와 뭡니까? 그렇죠. 토지와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 즉 부동산에 관해서 그것과 관련돼 있는 직업, 금융 등등 측면을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포인트 뭐야? 부동산학은 포인트 뭐죠? 그렇죠. 종합의 학문이다.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앞에 있는 이런 부연 설명된 건 보지 말한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부동산학에 대한 학문적 성격이 뭐죠? 기술, 경제, 법률 합친 게 종합과학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 분야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이게 이제 부연 설명인데 이거 보지 말고 핵심이에요. 부동산학은 종합 학문이다. 3번도 뭐야? 결국은 이거죠. 부동산학은 뭐 있습니까? 쭉 읽어보시면 독립되어 있는 학문이 나와 있다. 중간 설명을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가보니까 이 말 묻는 거죠. 부동산학은 결국 뭐야? 설명 쭉 돼 있지만 순수과학이 키워드 아닙니까? 맞는 거요?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했지만 순수과학이 아니라 반드시 무슨 과학이요? 응용과학이다. 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될 것이고, 근데 5번은 포인트 뭡니까? 그렇죠. 그죠?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 이 말로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무조건 자기 이윤 극대라는 글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뭘 강조하는가 하면요. 앞에 제가 설명했듯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부할 건데 항상 나오면 어떤 질문 딱 떴을 때 얘하고 서로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먼저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그 내용 중에 반드시 따라올 수 있는 글자가 있거든요. 키워드가 뭐냐 이런 걸 찾아가시면 아마 이 공부할 때 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거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보니까 이런 게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1번 앞에 설명 더럽게 길지만 핵심이 뭐 이게 핵심 아닙니까?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2번은 뭐 연구 대상은 뭐라고요? 그렇죠. 활동과 현상이 있다. 그죠? 3번 보니까 종합식 나왔죠. 뭐 나와야 됩니까? 뭐 나와야 돼? 그죠? 기술경제법 요 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4번 가보니까 아까 했던 건데 부동산학은 포인트가 뭐죠? 그죠? 종합 성격이 있더라. 5번 가보니까 자 요거 묻는 거죠. 안전성과 체유효용은 서로 관련돼 있냐 묻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안전성이란 말 뜻은 뭐 있습니까? 거래사고 터지지 마라. 그죠? 활동할 때, 그죠? 어떤 사기 당하지 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안전성인데, 우리 아까 했듯이 체유효용과 또는 거래 질서 확립과 서로 관련된 건 뭐라고요? 능률성, 능률성. 따라서 이건 답이 현재 5번 되겠다. 그죠? 자, 하여튼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어떻게 수업할 건가 하면요. 앞에 그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비록 우리 아마 여기 있는 책에는 없습니다. 책은 우리 아마 그 핵심 요약 정리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지만 요건 여러분 따로 있죠. 저기 있는 뭐 저 뭡니까? 요걸 뭐 복사를 하든지 해서 그건 좀 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고 그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면 항상 이와 같이 핵심적 내용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 3번 가볼까요? 자, 3번에 1번은 핵심이 뭐죠? 어떤 거요? 다 설명 필요 없는 거죠? 결국 뭐라고요? 구체적이면서 경험과학이죠. 절대 이 말 대신 추상이란 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핵심이죠. 활동이란 개념 자체가 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활동 항상 누가 비교합니까? 그렇죠. 현상과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현상과 활동에 대한 차이가 뭐예요? 현상이란 건 있는 자체의 모습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산이 있다, 강이 있다, 건물이 있다, 도로가 있다, 책상이 있다. 이런 현상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활동이란 건 움직인다 이 말인데 설마 부동산이 움직이겠습니까? 이걸 좀 달리 표현해 볼까요? 부동산이 변화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농지가 주거로 변경된다, 빈 땅에 상가 건물 들어서더라. 이게 좀 뭡니까? 이게 전부 다 활동 아닙니까? 변하는 모습이니까. 근데 농지가 주거로 변화된다. 빈 땅에 어떤 5층 건물 짓고 있는 중이다. 이거 지금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활동이란 말 뜻은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행위가 뭐냐고 이게 활동이다 보니까 항상 공부할 때 이 활동은 무조건 현상과 서로 비교하시는데 현상이란 말은 인간이란 말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산이 있더라, 강이 있더라, 도로가 있더라, 그 다음 뭐 있으면 저기 있는 건물이 있다. 이런 게 보통 뭐 이게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상과 활동에 대한 구분 기준 묻거든. 인간 가지고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이 개입하면 활동이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현상이다라고 정리하시면 이 문제 풀 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인간 들어와 있죠. 이게 활동이랍니다. 뒤에 내용 다 볼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 아닙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장난치는 모든 게 활동이다 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추구하는 한다 이 말은 부동산에 대한 이념은 세 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념, 효율성, 형평성, 합법이죠. 그죠? 효율과 형평 합법이 있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공공부분에 한정한다면은 공공부분은 효율을 강조합니까? 형평성을 강조합니까? 그렇죠. 그죠? 예. 물론 둘 다 강조하겠지만 이건 효율과 형평은 상충 관계되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국가는 더 중요시하는 게 아마 여기 있는 형평성을 더 강조할 겁니다. 이해되겠죠? 답은 3번 될 것이고. 그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4번은 뭐요? 예, 개념 묻는 거죠. 야, 부동산학이 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그죠? 아까 보니까 우리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종합과 응용의 말뜻이 뭡니까? 법, 경제, 기술 합친 게 종합이면서 응용이죠. 그 다음에 이러면 사회과학이란 말뜻이 뭐야? 인간이 개입한 거 아닙니까? 자, 의사결정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와 같은 것은 이러한 것 때문에 그 결과 이런 말뜻인데 여러분 항상 공부할 때 절대 부연된 설명을 볼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결국 얘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뭐라 했습니까? 네, 이 말입니까?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 관계, 자연과학 성격보다 인간이 개입된 학문은 무슨 학문이라고? 그렇지, 사회과학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이제 부연 설명이 있지만 지금 제가 계속 강조를 뭔가 하면 부연된 설명을 보지 말란 겁니다. 다만 알 것은 뭐 있습니까? 그렇죠. 키워드만 지적하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능률성에 대한 하위 원칙이 있죠. 자, 우리 암기합니다. 뭐뭐 있습니까? 이건 암기하셔야 돼. 이, 보, 담, 표, 연, 발입니다. 6개. 자, 이, 보, 담, 표, 연, 발이 있다. 그죠? 예, 그러면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이, 보, 담, 표, 연, 발. 아마 이거는 이렇게 설명된 건 어디 속에 포함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걸 기계한테 맡긴다 이게 이전이고, 보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기계 힘을 빌린다 이거고, 또 뭐 있습니까?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지 않고 각각 있는 업무를 이렇게 분산시킨다 전문가한테. 또 모든 서식은 뭐 있습니까? 표준화되어 있는 이 서식에 따라 움직여 돌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은 결국 뭐 있습니까? 서로서로 업무에서 이렇게 연결해 돌라 이 말이고, 분발은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이 말 뜻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말은 이렇게 시험을 낼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요건 좀 따로 좀 정리해 주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럼 결국은 틀린 건 뭐 있으면 공정 원칙이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접근 방식이 원래 총 6개인데요. 자, 일단 6개 중에서 이제 구분해 볼게요. 기억번 갑니다. 뭐나 있습니까? 기술, 경제, 법률 나 있죠? 요걸 전체를 합쳤다 이게 뭐라고? 합쳤다 이게 뭐야? 그렇죠. 체계화시켰다, 시스템화했다, 뭐 합쳤다 이건 전부 다 종합식 접근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요 기억에 좀 정리할 게 니은 것을 비교하셔야 돼요. 자, 니은은 이 법, 경제, 기술 중에 특정 측면만 뭐 있습니까? 관심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집을 살 때, 자, 건축 기술 확인하죠. 집 잘 지었냐죠? 내 어디 하자가 있냐 확인할 거예요. 두 번째, 이 건물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경제층 보겠다죠. 세 번째, 등기부등본 띄 보잖아요. 그죠? 요 세 개를 다 보는데 보통은 이 세 개 중에 항상 어떤 한 개가 딱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현재 내가 이 집을 살 때 보니까 집 잘 지었어. 등기에서 하자 없어. 뭐 결과 뭐 있습니까? 기술도 하자가 없고 그다음에 법률 하자 없는데 내가 현재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은행 돈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또 어떤 이자를 끌어올 것인가 상당히 고민되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특정한 측면만 가지고 문제 생긴 그것만 연구한데 이게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중점식 접근 방식인데, 그래서 기술, 경제, 법률 중에서 특정 측면, 중점을 두는 부분만 한다 해서 중점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있거든요. 이때 만약 기술, 경제, 법을 분리해서 연구한다 이건 분산식인데 이건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갑니다. 얘는 핵심이 이겁니다.
인간 요인의, 그러니까 부동산과 인간과 결합해서 연구해주는 학문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우린 행태론적 접근 방식, 행태과학적. 그 다음에 리얼 포인트 뭐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이용 극대화. 이건 뭐라고요? 예,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고. 그 다음에 토지란 인간과 서로 뭐 있습니까? 결합돼서 이제 출발한다. 문제 등이 발생한다. 라고 한 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현상학적 접근 방식인데요.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은 실제 이게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건데 항상 접근 방식은 두 개 마시면 돼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식과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 실제 우리 현재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종합식과 의사결정, 종합식 뭐 나온다고요? 기술경제법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 의사결정론적은 키워드 뭡니까? 자기 이용 극대화 이런 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활동에 관한 설명인데 요건 제가 시험을 냈지만 문제를 냈지만 사실 큰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에 이런 거 거의 시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그럼 활동이란 건 내가 부동산 활동, 즉 뭐 부동산 가지고 장난칠 때 항상 뭐 있습니까? 3차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3차 공간 뭔지 알죠? 공중공간과 지표공간과 지하공간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항상 부동산 활동할 때 뭐 매매하든지 임대하였을 때 다 활동 아닙니까? 그죠? 예, 중개 등을 했을 때 윤리성이 강조되는데 윤리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성은 뭐 있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자, 이 말입니다.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수요자, 매도자, 매수자 둘라도 뭐 윤리성이 중요되는 거죠. 또 부동산 업자에게도 윤리성이 요구됩니다. 또 정부도 윤리성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거래 당사자, 부동산 업자, 공중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들 또 이와 같이 국가 등등도 뭐 있으면 모두 윤리성이 강조된다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 가보니까 부동산은 핵심이 거죠. 활동 시 장기적 변화가 결정된다. 이 말은 땅은 우리 비소모성 재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항상 뭐 있습니까? 한번 용도가 잘못 결정되면요. 다시 원래 상태 회복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보통 비가역성인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활동 시 장기간 배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보니까 요건 그냥 넘어갈 건데 활동이란 말 뜻이 뭐야? 인간이 뭘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누가 장난친다? 사람이. 여기 무슨 활동? 대인 활동. 그죠? 뭐를 가지고 부동산이란 매개물을 통해서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부동산 활동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뭐 대인 활동과 대물 활동 둘 다 중요시된다 이 말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 보시고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과 과학성이 강조되는데 자, 이 말 좀 틀린 거죠. 왜 틀렸습니까? 이 말 묻는 거예요. 우리 항상 부동산, 자, 우리 이 말입니다. 집을 살 때는, 집 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분석합니까? 그러죠. 내 어떤 주어진 환경을 먼저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현재 돈이 얼마 있고, 내가 직장이 어떻게 돼 있고, 자식들이 어디 출퇴근하고 있고, 이런 걸 먼저 결정하면, 나는 현재 몇 평짜리 집을 선택하겠다. 어느 지역의 집을 선택하겠다. 이런 걸 먼저 분석한다. 분석한다, 이게 뭐냐? 과학성. 그런 다음에, 나 현재 이 정도 되니까 현재 관악구에 있는 40평 아파트를 사겠다. 이거 판단서죠? 그래서 그 다음에 관악구 와서 뭐 있습니까? 각각인 아파트를 쭉 분석해 보면서 가장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겠죠?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한다. 이게 다른 말 기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요건 리얼번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과의 장난치니까 대인. 부동산과의 장난친다 대물활동. 또 항상 뭐 있습니까? 이론상에선 과학성, 실무에서 뭐 있습니까? 기술성이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연번 갑니다. 임장활동과 서로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이 뭐라고요? 그렇죠. 부동산과 서로 관련돼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자, 일단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 과거에 나왔던 것 중에 표준산업 분류표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딱 한 번 비록 평가사 시험에서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예, 첫 번째 이거죠. 표준산업 분류표는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자, 예를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부동산이란 건 표준산업 분류표에서는 기본 관념이 뭔가 하면 타인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는데 방식이 두 개 있거든요. 물건 등을 줄 수가 있고 그 반대 뭐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준다 이게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는 결국은 이제 크게 세 개 있어요. 우리 부동산 관련돼 있는 자격증 세 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예, 주택관리사 관리 세 개 있거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보니까 예, 서비스업은 이와 같이 관리, 그다음에 중개, 감정평가 있단 말이 이게. 그다음에 물건을 주는 건데, 자, 주는 게 두 개 있거든요. 이미 있는 집을 주는 거, 이미 있는 물건 주는 게 임대업, 그죠? 그다음에 만들어 주는 게 공급업이죠.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업이란 건, 자, 우리 임대할 때 주택 임대할 수 있죠? 비주거 뭡니까? 상가, 사무실 같은 거죠. 이거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기타 부동산 뭐가 있습니까? 농지, 임지 같은 거 있죠. 그러면 결국은 임대업이란 건 크게 세 개 있네. 주거, 비주거, 기타 부동산 임대업이 있다. 그런데 표준산업 분류표에 가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단 묘지 개발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된다 나 있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밑에 뭐 있습니까? 부동산 공급인데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그래서 개발 및 공급인데 우리 개발할 게 뭐 있습니까? 주택, 비주거, 기타 부동산이죠. 그래서 보니까 예, 주거용과 비주거, 기타 부동산인데 이때 조심할 건 요 개발이 들어옵니까? 건설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걸 장난칠 수 있거든요. 절대 이건 개발 및 공급업이지 절대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건설업은 아니란 건 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거요. 우리 관리란 건, 자, 우리 관리 어떤 관리 있습니까? 주택관리사, 빌딩관리사 있죠. 뭐 주택은 주택관리업, 빌딩은 결국은 비주거지. 근데 이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농지관리사, 산지관리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알 건 뭔가 하면은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거관리업, 비주거관리업이 절대 여기서 기타 부동산 관리업 없습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표준산업 분류표에 가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건물 청소 및 소득활동, 사업시설 유지 관리 활동은 부동산업의 분류표에 제외된다고 써놨습니다.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개는 업무가 뭐 먼저 합니까? 중개 첫 번째 중개업, 두 번째 자문업이 있어요. 자문이 있을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대리. 우리 경공매 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중개업에 대한 보니까 자문도 하고 중개업도 하고 뭐 있습니까? 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때 조심할 건 투자 자문업입니다. 투자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속에 컨설팅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과거에 31회 때 시험 나왔던 이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 임대업, 관리업, 그 다음에 중개, 자문, 감정평가. 그 다음 조심할 거 뭐 있습니까? 개발 및 공급이죠. 왜 틀렸습니까? 1번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1번은 절대 뭐 있습니까? 건물의 개발업이지 건설업이란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건. 건설업은 표준산업 분류표에 다른 이 표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볼까요? 자, 9번 가보니까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거든요. 야, 부동산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나 같으면 이런 형태로 한번 시험을 내겠습니다. 이게 좀 더 내용이 좀 더 까다로운데. 자, 가보겠습니다. 서비스업에 분류된다. 다시 부동산업은 임대 및 공급업과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다. 그죠? 중분리해서. 그리고 또 뭐 표준산업 분류표상 보면 부동산업은 투자업, 금융업, 전 표시해 보겠습니다. 금융업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아까 말한 투자 자문업이죠. 부동산 금융업 없습니다.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는, 임대. 자, 임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대 뭐 있습니까? 우리 주거, 비주거, 또 뭐가 있습니까? 비주거. 또 저기 뭐 있습니까? 예, 기타 부동산 임대업 있죠. 이거 조심할 건 관리업과 좀 비교하셔야 돼요. 예, 다시 저기 뭐 있습니까? 개발 및 공급. 자, 다시 임대업이나 개발 및 공급업은 주거, 비주거, 기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반대 관리업. 자, 관리업은요. 관리업은 두 개 있죠. 주거하고 뭐 있습니까? 비주거 두 개만 있겠다죠. 절대 관리업에서 뭐 있습니까? 기타 부동산 관리업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개란 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문 및 중개활동 이런 거예요. 이 자문 무슨 자문? 투자 자문. 그죠? 이거 2배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저기 있는 뭐 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죠? 대리업,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10번. 이렇게 그냥 시험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관리업에 대한 분류 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적 틀림. 우리 관리 두 개 있죠? 주거하고 뭐야? 비주거. 그 주거는 주거용이 있을 것이고, 비주거. 사무실 건물 관리도 비주거입니다. 아파트는 뭐죠? 주거용 관리죠. 아까 했듯이 사업시설 유지관리업은 이건 표준산업 분류표 보니까 부동산업 속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시험 낼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것은 뭐가 지금 중요한가 하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아, 우리 현재 원론 과목을 공부할 때는 공부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표를 만들어준 목적은 그겁니다. 항상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학은 사회과학이 되어지다 보니까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보시고, 두 번째, 각각의 내용마다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예, 좀 쉬었다가 2장 있는 부동산 개념과 분류 가보겠습니다.